지구에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소의 동위 원소인 중소수와 삼중수소의 융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닷물의 풍부한 중수소와는 달리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에 미래 핵융합로에서는 핵융합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삼중수소를 생산하여 연료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이때 핵융합 연료 생산을 담당하는 장치가 바로 증식 블랑켓입니다. 증식 블랭킷이라고 하는 것은 핵융합의 연료가 되는 삼중수소를 생산을 해내고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를 증식 블랭킷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형은 증식 블랭킷의 모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방사와 철강 재료로 모든 구조 재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은 내부가 볼 수 있도록 아크릴로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 아크릴이 저방사와 철강 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로부터 중성자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고 들어온 중성자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칸에 있는 노란색 구슬은 중성자 증배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자 증배제와 반응을 해서 하나의 중성자가 두 개의 중성자로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중성자는 그 다음 칸 하얀색 구슬과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하얀색 구슬은 삼중수소 증식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성자가 삼중수소 증식제와 반응을 해서 삼중수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안 된 중성자는 세 번째 증배제와 반응을 하고 또 반응이 안 된 중성자는 다섯 번째 중성자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성자 개수를 늘려주는 증배제 그리고 삼중수소를 만들어주는 증식제가 이렇게 증식 블랭킷 내에 포함이 되어서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핵융합 에너지 연료인 삼중수소를 생산하고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인 중성자를 활용해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증식 블랑켓은 핵융합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요.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증식 블랑켓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증식 블랑켓이 필요한 소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식 블랑켓을 구성하는 재료를 보시면은 먼저 구조제로 사용되고 있는 저방사와 철강 재료와 그리고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 물질인 삼중수소 증식제 그리고 중성자를 2배로 증가시켜주는 중성자 증배제가 증식 블랑킷의 구성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방사와 철강 재료라든지 삼중수소 증식제, 중성자 증배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략물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를 연구하는 각 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 고유의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식 블랑켓의 전체적인 뼈대를 구성하는 구조제는 고온 플라즈마 환경과 고속 중성자와의 충돌에도 물성이 변하지 않고 잘 견뎌야 합니다. 저방사화라는 의미는 중성자를 맞았을 때 모든 원소들은 방사화가 되게 되는데 이 방사화되는 정도를 낮춘다라는 의미로 저방사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융합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중 하나는 핵 폐기물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방사화 철강 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맞았을 때 물성 변화가 없고 그리고 핵융합로 내에서는 고온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안전한 특성을 가지는 철강 재료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구조제 연구의 시작은 한국보다 훨씬 빨랐는데요. 미국은 1960년대, 일본은 1980년대, 중국은 2000년대에 구조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한국은 2012년부터 핵융합로용 구조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 원자력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2014년 한국형 저방사와 철강 재료인 아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핵융합로에 사용되기 위해서 재료 개발을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연구 환경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부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원자력연구원과 저희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후발주자인 만큼 다른 나라의 기존 데이터들을 기초로 해서 개발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형 저방사와 철강 재료 아라는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중성자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고온에서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핵융합 맞춤형 소재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증식 블랑켓을 위한 또 다른 소재, 핵융합 연료인 삼중수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삼중수소 증식제는 리튬을 원료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리튬은 지표면과 바닷물에 풍부한 물질이긴 하지만 증식 블랑켓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이 실험실은 저희가 삼중수소 증식제를 만드는 실험실입니다. 리튬은 동위원소로 리튬6와 리튬7이 있는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리튬에는 리튬6가 7.5% 정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융합로의 삼중수소 증식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튬6의 함량이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거의 70%, 90% 가까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튬 동위원소의 분리 기술 그리고 리튬 동위원소의 농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리튬6는 자연계의 7.5%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중성자와 반응 시 열을 내는 발열제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핵융합에 필요한 리튬6를 자연계 리튬에서 분리해내고 이를 70에서 90%로 농축시키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리튬6와 리튬7을 저희 실험실에서 분리한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리튬으로부터 리튬6가 조금 더 많이 함유된 용액으로 분리를 하고 그 나머지 부산물로 리튬7이 많이 함유된 용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핵융합에서는 쭉 리튬6가 많이 함유된 용액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리튬6가 많이 함유된 용액으로부터 LiOH를 회수를 하고 이 회수된 LiOH로부터 저희가 삼중수소 증식제로 사용될 원료인 Li2TiO3라는 파우더로 합성을 진행을 합니다. Li2TiO3 파우더로부터 저희는 직경이 약 1mm 정도 되는 Li2TiO3 폐브를 제조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Li2TiO3 삼중수소 증식제 폐블입니다. 이 삼중수소 증식제 폐블은 직경이 1mm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1mm의 폐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i2TiO3 파우더로부터 액체 상태로 된 슬러리를 만듭니다. 그 슬러리를 주사기에 넣고 한 방울씩 액체에 떨어뜨려서 1mm인 증식제 폐블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경 1mm인 이유는 먼저 폐블 내에 중성자가 와서 폐블에 존재하는 리튬과 핵반응에 의해서 삼중수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생성된 삼중수소를 밖으로 잘 뽑아내서 핵융합의 연료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증식제 내부에서 폐블 내부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밖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1mm 정도의 사이즈를 저희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을 삼중수소 증식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경 1mm 볼 형태의 폐블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처음으로 리튬 화합물 폐블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증식제 폐블 만드는 기술 개발은 거의 2-3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아까 주사 바늘로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험실에서 사람이 손으로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가지고는 증식 블랭킷 하나를 채우는데 너무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기술 개발도 필요하게 되었고 자동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저희 국내 산업체와 함께 만들 수 있는 자동 장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직경이 1mm인가 그리고 구형인가를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런 폐블을 가지고 과연 압축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블 베드가 되었을 때 열 전도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도 저희 실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폐블의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실험실로 한번 가볼까요? 삼중수소 증식제 폐블은 각종 충격에 견디기 위해 강도가 중요합니다. 개발된 폐블들은 이곳에서 압축 강도 실험을 진행하여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 저희가 삼중수소 증식제 폐블에 대한 각종 물성을 측정하는 실험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 증식제 폐블 하나에 대한 압축 강도라든지 아니면 열 전도도를 측정하는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께서 폐블 하나에 대한 압축 강도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삼중수소 증식제를 연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본인들이 만든 패블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서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만든 패블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각 연구자들이 그렇다면 한번 라운드 로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자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고, 서로 샘플을 교환을 해서 패블의 직경이라든지 아니면 패블이 가지고 있는 압축 강도 측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 한국에서 만든 패블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연구 계획은 가장 먼저 리튬6와 7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조금 더 높은 농축도를 가진 리튬 삼중수소 증식제 원료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리튬6가 포함된 삼중수소 증식제 패블을 이용을 해서 과연 삼중수소 증식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성능 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증식제의 성능 평가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성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중성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삼중수소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중성자를 이용을 하면서 삼중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그런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히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핵융합로 증식 블랭킷의 핵심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설계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다면 그만큼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료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 에너지와 연료를 동시에 만드는 증식 블랑켓. 미래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인 증식 블랑켓 재료 개발과 함께 하루빨리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